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삼국지에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나 전략적 사고방식,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첨단 과학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삼국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조는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중국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지은 구수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구는 거북구자고 마지막에 수는 목숨 숫자, 가운데 수는 비록 무엇이긴 하지만, 그래서 뜻은 거북이 비록 오래 산다고는 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조조의 기상과 삶에 대한 철학을 나타낸 명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나 그의 높은 뜻은 늙지 않는다라는 열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거북이 오래 산다 해도 끝날 때가 있고, 날아다니는 뱀이 안개를 타고 오르나 결국은 흙과 먼지가 된다. 이 시에서 조조는 아무리 신비롭고 오래 사는 존재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년에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듯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저도 지금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쓰지 않는 것들, 읽기 없는 책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늙은 천리마가 마곡간에 엎드려 있다 해도 그 뜻은 천리를 달리는 데 있다. 몸은 늙었지만 젊었을 때 품었던 큰 뜻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조는 쓰고 있습니다. 뜻을 세운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그 씩씩한 마음은 그치지 않는다.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입니다. 비록 몸은 늙었을지라도 천하를 품으려는 웅대한 포부와 열정은 결코 사그러지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조조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의 수명의 길고 짧음이 단지 하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뜻을 기르고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로 끝을 냈습니다. 이때는 유비가 세운 촉함과 손권의 오나라, 그리고 조조의 위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굳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조조가 노화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은 천리마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다독거리는 모습입니다.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인생은 짧지 않다. 이것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의미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한 달 뒤에 죽어야 한다면 그 삶은 달라질 거예요. 삶의 밀도가 더해지고 평범한 순간들이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의 말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인생은 짧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공자가 한 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세네카의 말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은 80년, 90년을 산다 해도 진정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은 40년을 산다 해도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생은 길게 느껴집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잘 활용한다면 이 잘 활용된 현재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단 하루가 인생 전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죽고 윤봉길 자신도 죽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8살입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고 폭탄을 던지러 갑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그의 이상을 실현한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삶을 실제보다 짧게 느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극이 끊임없이 오고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로 살게 되면 삶은 더덥고 짧게 느껴집니다. 주의가 집중되면 시간은 확장됩니다. 의식적으로 살면 삶은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검색하는 1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1시간은 짧게 느껴집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보는 시간은 짧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현대생활에서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더 빠른 소통을 하고 빠르게 새로운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내가 무엇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삶이 짧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것은 뒤로 미룹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탁자 위에는 휴대전화기가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다음 할 일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친구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렇게 보낸 시간은 그 대화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보낸 깊이 있는 시간은 만난 시간은 길지 않다 해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깊은 주의력을 가지고 집중하면 시간을 밀도 있게 만듭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것에 가치를 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그의 시에서 읊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구절에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을 분산시키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잘 사용하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